안녕하세요. 쌤과 세이의 촬영 팁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이 씨가 개인 사정으로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 게스트를 모시고 진행할 거예요. 오늘 게스트는 방송인 이하경 씨인데요. 이하경 씨 모시고 아나운서 준비생들에 대해서 뭘 준비하면 좋을지 도움되는 말씀들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모실게요. 하경 씨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가 멈춰 있었구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이하경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한 건 기상청에서 한 3년 정도 기상캐스터로 활동을 했고요. 그 이후로 이제 공기업이랑 사기업에서 각종 사내 아나운서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프리랜서 모델 활동도 하고 있어요. 모델 활동? 네. 어떤 패션 모델? 뭐 패션 쪽도 하고 뷰티 쪽도 하고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경 씨는 주로 어떤 쪽에 했었죠? 어떤 종목에서 광고를? 저는 광고요? 음, 광고는 거의 뷰티 쪽이 가장 많았고요. 뷰티 쪽이? 네. 그쪽이 아무래도 좀 그러니까 얼굴을 좀 클로즈업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미지를 좀 중요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본인이 이쁘다는 그건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제 이미지를 좀 좋게 봐주셔서 네, 영광으로 그쵸. 네, 영광입니다. 하경 씨를 제가 처음 만난 것도 처음에 아나운서 준비생 때 만났었는데 중간에 또 이제 그런 광고 촬영이 있어가지고 만났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때부터 또 친해지면서 이제 자주 보게 됐었죠. 네. 그래도 하경 씨 저랑 사진 많이 찍었죠. 네. 주로 이제 아나운서 프로도 찍었지만 그 외에 이제 다양한 사진 찍었잖아요. 네. 뭐뭐 찍었더라 대충? 일단 맨 처음에 작가님을 처음 뵌 거는 아나운서 준비생 때 이거? 아나운서 프로필 찍었고요. 그 다음에도 계속 아나운서 프로필을 좀 다양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 뭐 옆면이라던가 그쵸. 좀 뭐 샷을 좀 바꿔서 찍었었고. 그쵸. 근데 뭐 하경 씨 사진을 이제 여기 띄우겠지만 아나운서 프로필 뭐 자켓 컷도 있고 투피스 컷도 있고 그런데 그 외에도 이제 뭐 니트 컷, 네. 크리스마스 컨셉 컷, 그다음에 뭐 스쿨룩, 그다음에 뭐 운동복 일단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네. 이 사진도 다 어떻었어요? 그러니까 아나운서 원서 낼 때뿐만 아니라 이제 캐스터용은 또 따로 냈었고 그리고 제가 프리랜서 모델로 활동할 때 이제 이력 같은 거 보내달라고 하실 때 막 썼었어요. 아 그렇구나. 다양한 이제 이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죠. 네. 아나운서 프로필 기본적으로 딱 정자세 그냥 여기 있는 사진처럼 정자세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 외에 이제 뭐 캐스터나 리포터에서는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뭐 다양한 사진 뭐 캐주얼한 거지 화보처럼 네.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구나. 근데 요즘 영상도 많이 찍잖아요. 네. 맞죠. 맞아요. 요즘 그래서 사진 자체보다 영상 비중이 더 커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영상 보시면 이렇게 뭐 전신을 찍을 때도 있고 상반신 찍을 때도 있는 것이겠죠. 네. 이제 보면 뭐 정말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진의 위상이 많이 줄긴 했어요. 네. 어쨌든 오늘 주제는 아나운서 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서 이제 할 건데 네. 일단 제가 그래서 몇 가지를 들어봤어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학원에서 하는 것은 있지만 이제 실제로 이미지에 관련된 것은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대화할까 합니다. 네. 실제로 뭐 하경 씨는 이 방송 경력이 얼마 되셨죠, 보통? 저는 4년 반 정도 4년 된 것 반. 같아요 지금. 네. 보통 그 정도면 꽤 된 거죠, 그래도 맞죠? 그래도 뭐 아직, 네. 그렇죠. 뭐 나이를 밝힐 수 없지만. 네. 자, 그럼 일단 제가 들어본 이제 그 질문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물어볼게요. 네. 아나운서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하면 대체로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일자 눈썹, 뭐 자갈치 웨이브 이런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헤어 메이크업을 아나운서 헤어 메이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보통 시험을 보러 가실 때나 뭐 영상을 찍을 때 그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사실 전형적인 게 이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본인의 이미지나 이제 강점을 좀 살려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자갈치 머리라고 아까 질문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뭐 요거? 네.
자갈치 오. 머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는 좀 펴고 여기 이렇게 바깥으로 많은 머리예요. 그쵸, 그쵸, 그쵸. 아나운서 분들이 이제 단발도 많고 해서 그 머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자갈치 머리가 조금 안 어울려가지고 시험 보러 가거나 영상을 촬영을 할 때 자갈치 머리를 안 하고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C컬로 말아달라고 했었거든요. C컷, 네. 이렇게 되는 네, C컷. 안쪽으로. 왜냐하면 자갈치 머리를 하면 화면에서 봤을 때 제가 좀 단점이 부각돼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가 좀 동글동글한 편인데 좀 그게 많이 부각돼 보여서 저는 제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화면에 가장 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도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일단 저는 가장 이제 지적 많이 하는 것이 처음 찍는 분들이 일단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머리가 너무 길어요. 머리가 거의 이쯤에서 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맞아요. 저는 처음에 자르라고 권장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머리가 너무 무거워버리면 스타일링도 안 나올 뿐더러 제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과감하게 잘라봐라라고 하는데 가장 제가 권장하는 길이는 대개는 평균적으로 요 쇄골에서 가슴 요 사이 이게 가장 적당하더라고요. 이것이 스타일 주기도 편하고 네. 뭐 자갈치 가든가 C컬러 가든가 웨이브 맞아요, 주든가 맞아요. 다 괜찮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요 가슴선 너무 단발 말고 약간 가슴선 잘라지는 요 정도 그렇죠? 이게 제일 네. 적당하다고 생각했어요. 거기서 이제 내 이미지에 맞춰가지고 더 길르든가 더 자르든가 하는 게 좋겠죠. 맞아요. 맞죠? 그리고 샵도 많잖아요. 네. 뭐 타경 씨는 다니는 샵을 어떻게 정했어요? 저는 근데 딱 정한 건 아니고 음. 이제 샵도 보통 이제 자기가 다니는 곳마다 그리고 제가 받는 선생님마다 달라져요. 이미지가 되게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군데를 다니는 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 군데. 네. 그다음에 딱 맞는 곳을 네. 정하는 것이. 근데 네. 비용이 또 천차만별이잖아. 어딘 네, 7만 맞아요. 7천 원, 어딘 뭐 10만 원, 어딘 15만 원 다른데 가격 차이가 크게 좌우되나요, 그게? 사실 저는 딱히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꼈어요. 음. 근데 아무래도 준비생일 때는 좀 가격이 좀 이렇게 많이 부르는 데는 조금 버겁긴 했었어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이제 뭐 조금 저렴하게 해주는 데도 가보고 여러 군데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니는 곳이 있는 거지 따로. 네, 지금은 또 한창 다니던 데서 다른 데를 또 옮겨서 그쪽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잘 맞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지금 거기서 받고 그러니까 왔어요. 제가 촬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헤어 메이크업이 안정돼 있더라고요. 어딘지 밝힐 수 없지만 네. 굉장히 잘 하고 오셔서 제가 칭찬을 많이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질문도 있었는데 키가 어느 정도 중요해요라고 하더라고요. 이 작성하신 분이 키가 160대 미만인데 150 몇이라는 얘기했죠. 실제로 저도 봐도 150대도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네. 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키가 중요할까요? 저는 키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도 키가 큰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제가 생각하기에 작다는 키를 보완하기 위해서 좀 높은 힐을 신는다던가 좀 화면에 이제 비율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렇죠. 네. 세 번째 질문도 있는데 아무래도 입체적인 얼굴을 선호하겠죠. 카메라 잘 나오려면 그런가요? 이것도 근데 메이크업이나 뭐 다른 코디 이런 의상 같은 걸로도 다 커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딱 이제 전형적인 틀에 박힌 답을 제가 드리는 것 같은데 정말 뭐 입체적이라서 뽑거나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많이 보는 거지. 거기서 제일 입체적인 사람을 뽑으면은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떨어지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속된 얘기로 지금 뭐 성형 수술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주변에. 네. 근데 그래요. 아나운서 평생 할 거냐? 응? 수술하면 일단 고치기도 힘들고 평생 나중에 나이 먹으면 고생할 수도 있는데 잘 고민하라 그러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쌍꺼풀이나 뭐 간단 시술 정도야 뭐 시술이니까 이해한다 쳐도 뼈를 깎는다거나 뭐 깊이 뭐 집어 넣는다거나 이런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좀 가급적이면 성형 수술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이제 성형 수술이 정말 내가 어디 컴플렉스가 있어서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나는 오직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그쵸. 성형 수술을 해야겠다. 이거는 좀 저도 말리고 싶어요. 또 이것도 이제 중요한 얘기 같은데 현직들이 추천하는 자기 관리법이 궁금해요. 피부, 얼굴, 몸매, 음식 등등 먹는 거 좋아하시죠? 네, 저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맛집 찾아다니는 거 좋아해요.
그 아나운서도 인스타 보면 죄다 맛집만 나오더라고. 많이 보고. 핫플레이스 그쵸. 막 이런 데 가는 거 좋아해서.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거 다 가짜야, 거짓말이야 하고 하지만 제가 친한 아나운서 봐도 잘 먹어요. 같이 뭐 먹으러 가면은 전 별로 안 먹는데 엄청 먹더라고요. 제 얘기 아니죠. 근데 어쨌든 먹는 건 먹는 건데 이제 그 외 관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어떻게 관리하세요? 저는 그러니까 준비생일 때 되게 통통했었어요. 제가 얼굴이 통통하고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게 실제로 보는 것보다 되게 좀 1.5배 정도 불어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였는데 그래서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또 이걸 포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헬스장을 등록을 했어요. 그때 스트레스를 받다가 운동을 좀 해야겠다. 먹는 건 못 줄이겠고 그냥 먹고 운동을 해야겠다 해서 그 이후로 좀 운동에 중독이 돼서 이것저것 종류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저도 늘 얘기하지만 사실 뭐 이미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도 있지만 실제로 체형 자체가 중요할 수 네. 있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형 관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내용은 체형 관리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제가 또 이제 그 다음 주에 말씀 또 드릴 거예요. 어쨌든 자기 관리 중요한 거지. 피부 관리도 뭐 팩을 한다거나. 그리고 맞아 그게 있어요. 저는 기상청에 있을 때 그리고 이제 촬영 현장에 갈 때 조명이 되게 세잖아요. 스튜디오가 또 되게 그쵸. 덥고 여름에 가면 에어컨이 소리가 난다고 안 틀어주세요. 음. 이제 마이크를 여기 다는데 말을 할 때 에어컨 소리가 난다고 안 틀어주세요. 음. 굉장히 덥거든요 안에. 조명까지 쏘면은 더 더운데 그때 또 이제 더운 거뿐만 아니라 건조하기도 되게 건조해요. 그래서 저 기상청에 있을 때 거기 뭐 이제 기계들도 많고 스튜디오도 덥고 막 건조하고 해서 피부가 되게 건성으로 바뀌었었어요. 그래서 좀 수분 관리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자, 마지막에 이것도 있는데 내년에 27 계속 준비해도 될까요? 굉장히 실질적인 질문이긴 한데 나이를 고민하는 것이죠. 27이다. 네. 괜찮을까요? 해도 됩니다. 그렇죠? 실제로 저 이제 오늘 네. 준비생들 중에서 27도 있고 28도 있고 29도 있어요. 준비생들 정말 경력도 없이 네 맞아요. 심지어 31살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나이도 중요하긴 하죠. 근데 이제 불가능이 아니고 제로가 아니고 이제 뭐 가능성 몇 프로 하더라도 하는 거니까 할 만큼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뭐 사실은 실제로 나이가 많으면 좀 불리하긴 하죠. 아무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도 제일 처음 기상청 입사했던 나이가 27이었어요. 그랬어요? 네, 27 여름쯤에 들어갔었는데 그때 그 전에 이제 경력이 따로 없었고 그때도 저는 늦은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올해 MBC에서 기상캐스터를 4명을 채용을 했었는데 그때 한 분이 제 친구거든요. 근데 그분이 경력이 아예 없는데 그냥 MBC 기상캐스터로 바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분 나이가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제 나이. 그렇죠. 맞죠.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강점이나 이미지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고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좀 다방면으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노력한 거네요, 맞죠? 네. 열심히 노력한 거다. 그러니까 노력하면 결국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가능성이 있다. 네. 맞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이제 아나운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맞죠? 그 스튜디오도 많고 하는데 이 스튜디오를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이것도 많이 찍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스튜디오도 작가님 저랑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내셨지만 이제 본인한테 맞는 스튜디오가 또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찍을 때도 그렇고 뭐 보정 같은 것도 그렇고 많이 찍어 보셔야 이제 여기가 나랑 좀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찍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 프로필 사진 진짜 잘 나왔다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를 좀 여기저기 많이 다녀보셔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제가 사진 찍지만 저랑 안 맞는 손도 많아요. 제가 다른 삘찌삘리면서 이분 정말 안 맞는데 속으로 막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찍고 싶은데 이분은 이렇게 찍고 싶어하고 보정을 이만큼 해주고 싶은데 이분은 보정을 이렇게 하고 싶어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 저랑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실제로. 정말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딴 데 소개해 주는 거죠. 딴 데를.
그냥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진은 절대적인 건 없어요. 그쵸. 맞아요. 상대적이지 언제나.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맞는 곳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거지. 네. 메이크업샵처럼. 네. 근데 또 아나운서는 또 뭐가 있냐면 돈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상 대여비. 아, 맞아요. 그렇죠. 의상 대여를 많이 하시잖아. 의상 대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을 하셔서 더 많이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준비생일 때는 기본적인 거 그냥 막 비싼 거 말고 좀 저렴한 걸로 화면에 잘 나오는 걸로 좀 몇 벌을 샀었어요. 이제 그걸로 좀 여기저기 돌려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생일 때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거의 다 옷이 비슷비슷해요. 그렇죠. 무엇보다 본인이 본인 스타일을 알아야지만이 낭비가 없어요. 네. 내가 모르고 무조건 주는 대로만 입으면 망할 수도 있거든. 맞아요. 내 이미지 컬러, 이미지 디자인 다 알아야 되는 것이죠. 네. 학연 씨가 아나운서 준비생이 되었다 생각하시고 뭐가 또 궁금할 것 같아요. 이제 뭐 좀 합격되는 사람들만의 공통점 찍으시면서 좀 느껴졌던 그런 것들 혹시 있나요? 그렇죠. 이제 보면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합격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은 그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얼굴에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다거나 너무 치열하게 뭔가 준비한다거나 초조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렇지 뭐 되려면 되겠지 뭐 이게 있더라고. 네. 되게 편해 보여. 그런 사람들은 금방 되더라고요. 희한하게. 내가 너무 되고 싶어하고 꼭 돼야 된다 생각하고 간절하면 내 생각은 면접 볼 때 들어가는 것 같아. 내가 면접관 입장이라도 이 사람이 너무 간절하면 실력이 엄청 좋지 않은 바에야 안 뽑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 비슷한 경험을 했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막 한창 준비생일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뭐 학원 왔다 갔다 하고 할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게 큰 시험을 봤는데 그냥 탁 붙은 거예요. 맨 처음 본 시험이. 정말 신기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간절하다기보다는 마음 편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또 이제 궁금한 사항들은 나이 하자면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맞죠? 언제 또 궁금한 것은 또 차차 또 정리해서 찍을 거니까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가실까요? 네. 안녕.